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이런 지점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둥펑3, 둥펑3호라는 중국의 미사일인데 이거 들킬까 봐 반대하는 거다라는 것, 중국의 반대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건가요? 저건 열병식 때 나온 중국의 동풍 미사일 시리즈겠죠. DF가 동풍이라는 뜻입니다. DF 그렇네요. 동풍인데요. 지금 이제 중단거리 전 미사일이죠. 네, 단거리 미사일이죠. 네. 지금 중국이 핵미사일 기지가 많습니다. 제2포병 산하에 있는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을 겨눈 게 있습니다. 네. 일본을 겨눈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아니 중국 우리하고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결사적으로 싸운 기록도 있고요. 수많은 네. 기록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이 우리 친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 하는 다섯 준비를 군데의 미사일 부대 기지가 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하종대 부국장. 예. 여기가 중국이 이제 한국, 일본, 괌이란 미국 기지가 이쪽에 쭉 있기 때문에 겨냥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저기 5군데 기지는요, 사실은 한국과 일본, 즉 한반도하고 일본에서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사일을 쏘기 위한 그런 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저기에 있는 미사일들은요, 네. 적게는 사정거리가 600km에서 길게는 약 한 2000km까지 나가는 네. 그런 정도의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사드가 배치되게 되면은 종말 모드로 하더라도 네. 짧게는 600km에서 길게는 900km까지 탐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한반도를 향한 퉁화에 있는 미사일 기지 같은 경우 바로 탐지가 되는 거예요. 네. 덩샤오허 같은 경우에도 바로 탐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은 크게 말하면 한반도, 그리고 일본, 네. 대만을 크게 세 곳으로 뽑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평소에도 탐지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거죠. 지금 저 기사를 네. 쓴 분이 이제 국방부 대변인 했던 김민석 논설위원 아닙니까? 네. 상당히 전문가인데 네. 저분이 쓴 건 탐지라는 표현을 안 썼고 네. 추적이라고 썼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걸 쫙 따라와서 대한민국으로 떨어짐을 딱 잡는 게 사드예요. 그렇죠. 탐지 정도는 그림바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저건 뭐 네. 누구든지 다 하는 거고 저게 대한민국을 겨누고 올 때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드디어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동풍 시리즈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자체적으로 자기네 예산으로 사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가 지금 중국이 하도 지금 이번에 무례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아까 리펑 교수가 그랬나요? 네. 그린바인 사라 그랬죠. 우리 그린바인에다 에로3 사는 거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중국과 북한의 어떤 미사일 여유에 대해서 우리도 철모는 쓰고 대화는 해야죠. 철모도 안 쓰고 그냥 무방비로 대화합니까? 네. 중국이 현재 그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벌어지면은 저렇게 미사일로 공격할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게 되면 네. 우리 군이 들어가서 북한을 장악을 하고 네. 통일을 실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북한 내부로 군대를 진격시켜가지고 북한 내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또 탈북자가 한 300만쯤에서 네. 자기 나라로 넘어오는 걸 걱정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다 탈북자 네. 수용시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군이 이제 진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드가 있게 되면 저 사람들이 네. 우리 군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자기네가 진주가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길길이 뛴다고 보면 되는데 네. 다시 줄여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통일을 방해하기, 사드 자체가 네. 한국 주도에 의한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을 통일 방해가 되니까 네. 통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네. 중국이 지금 사드 반대하는 이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국지전인 경우에 지금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저거는 아까 우리 이정훈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네. 그린파인 레이더만 가지고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큰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요. 네. 오히려 더 큰 이유는 네. 중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 네. 즉 미국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이 어디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냐면 샨시라고 하는 섬하고 지금 저기서 약간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그다음 허난이라고 하는 하남성 그리고 후난이라고 하는 호남성에 배치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올라가게 되면 2000km로 하면 상당 부분의 기지들이 네. 대부분 탐지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사드의 그 그린파인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 하지 않고 전진 모드로 만약에 바꿔서 끼운다면은 그게 2000km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8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바꿔 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이 더욱더 우려해서 사드를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 앞에 걸 좀 보겠습니다.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국의 이런 걱정 때문에 사드 레이더 종류를 한 최대 900km까지만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될 것은 종말 모드로 600에서 900km 정도뿐이 탐지 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사드가 사실은 레이더를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전진기지 모드 2000km짜리도 언제든지 구비하고 있다가 케이블만 바꿔서 끼면은 그것이 8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네. 중국은 미국을 믿지 않는 거죠. 한국을 믿지 않는다기보다 오히려 미국을 믿지 않는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네. 우리가 중국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미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죠. 네. 자, 근데 중국이 사드가 전지 배치 모드로 바꿔가지고 2,000km를 많이 본다 칩시다. 2000km라면 이만큼까지 많이 커버가 됐다는 봤습니다. 얘기예요. 그런데 쟤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들이 전쟁을 도발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쟁은 도발할 의사가 없다면 뭐 2,000km 되든 900km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는 게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사드만 그러면 중국 내부를 볼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어차피 하도 사드가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SM3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네. SM3를 가지게 되면 레이더가 네. 2,000km입니다. 그거는 네. 또 우리 성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서해안 이지스함에서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2,000km면 중국 내부가 다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SM3 살 때도 계속 시끄럽게 굴 거냐? 한번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김정봉 교수님이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중국과 미국은 네. 근 시간 내에 크게 한판 그것이 바로 한반도가 되든 일본이 되든 대만이 되든 네.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직접 맞싸우든 전쟁을 붙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랜드 연구소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거에 그 보고서인데요.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War with China. 네. 중국과의 전쟁. 그리고 뭐라 하냐. Thinking, 생각하기. Through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네. 바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국이 중국하고 만약에 10년 안에 전쟁이 붙는다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똑같이 네. 큰 손실을 입겠지만 네. 중국의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네. 그러나 앞으로 10년 넘어가면은 미국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에 붙게 될 때는 지금이 오히려 유리한 시기지 시간이 흘러가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역시도 등소평 시절부터 네. 자기가 대양 해군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미국의 패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양 해군을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약 네. 한 장점인 시절까지 등소평 시절까지는 미국의 여러 전투들이 중국의 해안선까지 와서 다 정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네. 서로 부닥칠 뻔도 있었고요. 그래서 리우화칭이라고 하는 아주 등소평의 아주 전략가가 있었거든요. 대위 전략가가 있는데 군사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제1열도선을 만들었어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힘을 제1열도선, 즉 한국은 안에다 놓고 일본과 그다음에 필리핀, 대만을 잇는 이 선 안에 미국의 힘을 배제하자. 이것이 2025년까지 이 목표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2040년까지는 일본의 가운데 선과 필리핀까지 모두 포함해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휘하에 두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넘어가면은 미국의 힘을 밖으로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상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게 이제 그 유화청 중국 해군 사령관 우리로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분이 네. 해양 굴기를 얘기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네. 명나라 때 정화가 인도양을 간 거를 6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양 해군을 나갔습니다. 네. 참고로 대양 해군이라는 용어를 먼저 쓴 건 물론 일본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안병호 제독이 네. 대양 해군을 주장해서 저도 그런 쪽으로 책을 쓴 게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도련을 만든다 그래서 도련이 섬도자에다가 중국말로 하면 쇠사슬 연자, 영어로 얘기하면 아일랜드 체인입니다. 아, 섬을 쭉 잇는 선.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군요. 일본 열도에서부터 오키나와로 쭉 오면 서남 남서 군도죠. 대만까지 네. 섬들이 이어지니까 그거를 하나의 그 울타리 삼아서 그 안쪽으로 미국 군함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게 여기까지만 제1 와라 미국은. 네, 그 얘기군요. 바깥에만 있어. 그것이 즉 중국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반접근 정책. 미국은 그거를 이제 엔티 액세스로 이해를 네.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이 안쪽 바다는 자기 마음대로 쓸 테니까 여기선 절대 들어오지 마라. 지역 거부, 에리어 디나이얼. 그래서 미국은 A2AD로 불러줍니다. 중국은 도련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만 와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미사일 공격에 대한 그 사드의 레이더 존재가 좀 불편할 수도 굉장히 있겠네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저 지금 오키나와에 가도 충분한 기지가 있고요. 오키나와에 한번 저 가봤는데 미군 기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약 미국 함대가 들어오면 쏘겠다고 동풍 21인가요? 대함 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유화청 의로는 그다음에 일본을 밑으로 쭉 걷는 제2 도련, 그다음에 하와이까지 가는 날짜 변경선 그까지 이제 자기네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게 중국의 전략적 미스입니다. 그런데 구석평이 옛날에 대륙 굴기는 50년 동안 하지 말라 그랬는데 50년 오기 전에 시진핑이 스스로 모순에 걸려갖고 지금 빨리 하면서 해갖고 속내를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 견제를 받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륙 굴기가 아니라 바로 미국과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거는 50년 내에 하지 말라고, 100년 내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중국이 이렇게 제1열도선, 제2열도선을 만들고 있지만은 미국은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해협 안으로도 심지어 군함을 왔다 갔다 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보형인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올림픽이 지금 브라질 리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북한의 최고위층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소식 여기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네. 중국이 지금 사드 반대하는 이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국지전인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아까 우리 이정훈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그린 파인 레이더만 가지고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큰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더 큰 이유는 중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 즉 미국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이 어디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냐면 샨시라고 하는 섬하고 지금 저기서 약간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그다음 허난이라고 하는 하남성 그리고 후난이라고 하는 호남성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올라가게 되면 2,000km로 하면 상당 부분의 기지들이 대부분 탐지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사드의 그 그린파인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 하지 않고 전진 모드로 만약에 바꿔서 끼운다면은 그게 2,000km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8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바꿔 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이 더욱더 우려해서 사드를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 앞에 걸 좀 보겠습니다.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국의 이런 걱정 때문에 사드 레이더 종류를 한 최대 900km까지만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될 것은 종말 모드로 600에서 900km 정도뿐이 탐지 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사드가 사실은 레이더를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전진기지 모드 2,000km짜리도 언제든지 구비하고 있다가 케이블만 바꿔서 끼면은 그것이 8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중국은 미국을 믿지 않는 거죠. 한국을 믿지 않는다기보다 오히려 미국을 믿지 않는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중국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미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근데 중국이 사드가 전지 배치 모드로 바꿔가지고 2,000km를 효과시키기 위해서 대양 해군을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약 한 장점인 시절까지 등소평 시절까지는 미국의 여러 전투들이 중국의 해안선까지 와서 다 정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부닥칠 뻔도 있었고요. 그래서 리우화칭이라고 하는 아주 등소평의 아주 전략가가 있었거든요. 대위 전략가가 있는데 군사 전략가인데 이 사람이 제1열도선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힘을 제1열도선, 즉 한국은 안에다 놓고 일본과 그다음에 필리핀, 대만을 잇는 이 선 안에 미국의 힘을 배제하자. 이것이 2025년까지 이 목표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40년까지는 일본의 가운데 선과 필리핀까지 모두 포함해서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휘하에 두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40년이 넘어가면은 미국의 힘을 밖으로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상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게 이제 그 유화청 중국 해군 사령관 우리로 얘기하면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분이 해양 굴기를 얘기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 정화가 인도양을 간 거를 6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양 해군을 나갔습니다.
참고로 대항해군이라는 용어를 먼저 쓴 건 물론 일본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안병호 제독이 네. 대항해군을 주장해서 저도 그런 쪽으로 책을 쓴 게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들이 도련을 만든다 그래서 도련이 섬도자에다가 중국말로 하면 쇠사슬 연자, 영어로 얘기하면 아일랜드 체인입니다. 아, 섬을 쭉 잇는 선.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군요. 일본 열도에서부터 오키나와로 쭉 오면 서남 남서 군도적 대만까지 네. 섬들이 이어지니까 그거를 하나의 그 울타리 삼아서 그 안쪽으로 미국 군함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제1 와라 미국은. 네, 그 얘기군요. 바깥에만 있어. 그것이 즉 중국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반접근 정책. 미국은 그거를 이제 엔티 액세스로 이해를 네. 했죠. 그래서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이런 지점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둥펑3, 둥펑 3호라는 중국의 미사일인데 이거 들킬까 봐 반대하는 거다라는 것, 중국의 반대 이유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건가요? 저건 열병식 때 나온 중국의 동풍 미사일 시리즈겠죠. DF가 동풍이란 뜻입니다. DF, 중국방어 그렇네요. 동풍인데요. 지금 이제 중단거리 전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들이죠. 네. 지금 중국이 핵미사일 기지가 많습니다. 제2포병 산하에 있는데 그 중에는 대한민국을 겨눈 게 있습니다. 네. 일본을 겨눈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아니 중국 우리하고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결사적으로 싸운 기록도 있고요. 수많은 네. 기록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이 우리 친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 아내하는 다섯 준비를 해야죠. 군데의 미사일 부대 기지가 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하종대 부국장. 예. 여기가 중국이 이제 한국, 일본, 괌이란 미국 기지가 이쪽에 쭉 있기 때문에 겨냥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저기 5군데 기지는요, 사실은 한국과 일본, 즉 한반도하고 일본에서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사일을 쏘기 위한 그런 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저기에 있는 미사일들은요, 네. 적게는 사정거리가 600km에서 길게는 약 한 2000km까지 나가는 네. 그런 정도의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사드가 배치되게 되면은 종말 모드로 하더라도 네. 짧게는 600km에서 길게는 900km까지 탐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한반도를 향한 풍화에 있는 미사일 기지 같은 경우 바로 탐지가 되는 거예요. 네. 덩샤오허 같은 경우에도 바로 탐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은 크게 말하면 한반도, 그리고 일본, 네. 대만을 크게 세 곳으로 뽑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평소에도 탐지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말이 본다 칩시다. 2,000km라면 이만큼까지 많이 커버가 됐다는 봤습니다. 얘기예요.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들이 전쟁을 도발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쟁은 도발할 의사가 없다라면 뭐 2,000km 되든 900km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는 게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사드만 그러면 중국 내부를 볼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어차피 하도 사드가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SM3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네. SM3를 가지게 되면 레이더가 네. 2,000km입니다. 그거는 또 우리 성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서해안 이지스함에서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2,000km면 중국 내부가 다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SM3 살 때도 계속 시끄럽게 굴 거냐? 한번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김정봉 교수님이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중국과 미국은 네. 근 시간 내에 크게 한판 그것이 바로 한반도가 되든 일본이 되든 대만이 되든 네.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직접 맞싸우든 전쟁을 붙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랜드 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거에 그 보고서인데요.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War with China. 네. 중국과의 전쟁. 그리고 뭐라 하냐. Thinking, 생각하기. Through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네. 바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국이 중국하고 만약에 10년 안에 전쟁이 붙는다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똑같이 네. 큰 손실을 입겠지만 네. 중국의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네. 그러나 앞으로 10년 넘어가면은 미국도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은 중국하고 전쟁에 붙게 될 때는 지금이 오히려 유리한 시기지 시간이 흘러가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역시도 등소평 시절부터 네. 자기가 대양 해군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미국의 패권을
무려 크게 우려하는 거죠. 지금 저 기사를 네. 쓴 분이 이제 국방부 대변인 했던 김민석 논설위원 아닙니까? 네. 상당히 전문가인데 네. 저분이 쓴 건 탐지라는 표현을 안 썼고 네. 추적이라고 썼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걸 쫙 따라와서 대한민국으로 떨어짐을 딱 잡는 게 사드예요. 그렇죠. 탐지 정도는 그림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저건 뭐 네. 누구든지 다 하는 거고 저게 대한민국을 겨누고 올 때 그걸 맞출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드디어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동풍 시리즈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자체적으로 자기네 예산으로 사드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가 지금 중국이 하도 지금 이번에 무례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아까 리펑 교수가 그랬나요? 네. 그린파인 사라 그랬죠. 우리 그린파인에다 에로 3 사는 거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중국과 북한의 어떤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철모는 쓰고 대화는 해야죠. 철모도 안 쓰고 그냥 무관계로 대화합니까? 네. 중국이 현재 그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벌어지면은 저렇게 미사일로 공격할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북한 체제가 붕괴되게 되면 우리 군이 들어가서 북한을 장악을 하고 통일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 내부로 군대를 진격시켜가지고 북한 내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또 탈북자가 한 300만쯤에서 자기 나라로 넘어오는 걸 걱정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다 탈북자 수용시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군이 이제 진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드가 있게 되면 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가 진주가 힘들어지니까 저게 길길이 뛴다고 보면 되는데 다시 줄여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통일을 방해하기, 사드 자체가 한국 주도에 의한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을 통일 방해가 되니까 통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